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2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올라왔죠. 지난주에도 상승을 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나름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9월에 금리 인하는 이미 누구든지 원스텝을 내려갈 건 알 수 있었고, 빅컷을 자꾸 들먹이는데, 제가 봤을 땐 첫 인하를 빅컷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FOMC에서 시장 경제 상황을 오판한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연달아서 매 회의 때마다 원스텝씩 내린다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늦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주가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월의 코멘트를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변곡 구간이라고 봅니다. 30분의 흐름이 간만에 이탈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저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엔비디아가 수요일장 마치고 나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흐름이 가장 변곡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구간보다는 위로 치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여전히 이제 이 구간에서는 하방을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최근에 나스닥 움직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위치상으로나 기술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엔비디아 보고서 염두에 두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매수보다는 수익담보의 자리가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신규는 다시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미국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20평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미국 시장에 따라서 갭 상승은 만들어내지만 그 이상을 치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달려들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이 좀 지나치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조건 조정을 염두에 둔 것만이 답이 아니라 홀딩 물량은 그냥 가져가 보는 데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여전히 신규는 빨라야 2607이고 그 다음에 2510, 2495 이 라인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못 잡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추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종목들에 비해서 지수가 어떤 대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2차전지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바이오제약, 반도체와 맞잡고 있습니다. 저쪽이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수급이 남아 돌면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밀리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는 안 가죠, 외국인의 행태들이. 왜냐면 어떻게 보면 비싸게 매수해가지고 계속 싸게 매도하는 이런 형태의 박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를 좀 세뇌하게 만드는 걸지, 아니면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또다시 밑밥을 까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지만, 너무 그것을 예측은 하지만 예단을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기싸움에서 결국은 이기는 쪽이 움직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유리한 것은 바이오 제약이다. 하지만 유리하다라고 해서 쫓아갈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 전환을 계속 만들 때마다 위치한지 혹은 매집의 형태로서 잡아가는 것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그러니까 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종목적인 접근을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코스닥 중심으로 가는 것이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30분의 흐름이 이탈해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계속 딛고 올라온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봉싸움에서 변곡의 흐름을 만들고 있고, 글쎄 아직까지는 양원을 돌파해서 딛고 신고가를 가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겠는가. 특히나 눌림이 없이 왔기 때문에 적어도 더 간다고 하더라도 눌림을 만들고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S&P 500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양원 상단이 깨지는 것이 확인 사살의 자리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지금 120평 이 자리죠. 이 구간을 딱 정확하게 저항받고 있고, 이 자리를 딱 이 봉만큼 딛고 있는 거죠. 이 자리를 다시 깨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아무리 급하더라도 난 여기까지도 못 기다린다 싶으면 여기에서 잡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크게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120평을 넘어와 가지고 적어도 이 자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에 주도할 만한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만만치 않다. 그리고 어찌되었거나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리기에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치는 더 낫지만 종목들의 어떤 사이클이나 흐름, 강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져요. 이런 종목을 잘못 잡았을 때는 우리가 뭐로 컷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맞았을 때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리는 쪽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다.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을 노리든 한국을 노리든 일단 신규는 잡히지 않더라도 딜레이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너무 적극적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못 잡더라도 조금은 관망의 형태로, 홀딩의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 주의 큰 틀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